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 시장도 그렇고 시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웃을 일이 없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재능을 좀 살리려고, 그리고 저 또한 시즌 때문에 웃을 일이 없어서 유튜브를 하나 또 개설하게 됐는데, 어, 보시면 네, 이렇게 네 마리 코믹스라고, 네, 더빙을 하는 영상입니다. 시즌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네,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웃고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아무리 안 돼도, 네, 주식 때문에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겠죠. 네,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코스피와 코스닥도 출발은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헝다그룹에서 이자를 못 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헝다그룹 주가가 2%, 8%, 10% 이렇게 빠지면서 국내 시장이 그때부터 또 같이 밀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그리고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주말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현금화하고 다음 주 장을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강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오늘 또 국내에서는 확진자, 역대 최고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주들의 대부분은, 네, 하락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와중에 CJ는, 네, 2%대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요.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시젠의 연매출 100조, 이 뉴스가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죠. 네. 하지만 출발은 좋았습니다만은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오늘 그 수급을 좀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 이 소식에 거의 2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이 소식에 출발부터 갭상승 출발할 때부터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외국인 매도 해서 오늘 총 20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거의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네, 거의 매수가 없었고, 금융투자는 오늘 2만 주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도 거래량은 좀 늘어났고, 시가가 68,4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는 69,000원까지 찍고, 상당히 아쉽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 뉴스에 75,000원대라도 안착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저가는 65,8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2.16%, 1,400원이 오른 66,2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어제 나온 기사와 저의 영상을 보시고 기대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시장은, 네, 정확히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아직 매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희망을 가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나마 매수세로 인해서 이렇게 2%대라도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드디어 2,400명을 넘어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습니다. 이는 청장년층의 접종 완료 인구가 적은 탓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장년층의 접종이 늦게 시작되면서 4차 대유행의 주요 확진자가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진단키트 주들의 주가는 오늘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어제 그 기사의 영향으로 시세는 2%대라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았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오늘 1%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수젠텍 또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국방부의 7천억 가량의 매출에 관한 뉴스가 나왔던 셀트리온도 3%의 하락, 그리고 휴마시스도 오늘 2%의 하락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호재도 사실 하루 이상 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그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날 당일날은 반응이 없다가 되려 그 다음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패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랩지노믹스도 3%대 하락, 그리고 엑시스바이오도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결국 거의 2%에 가까운 하락, PCL도 마찬가지로 2%가 넘는 하락을 보이는 하루, 그 와중에 시젠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100조 뉴스 때문에 뭐 주주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게 가능한 금액인지, 그리고 왜 이때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지, 과연 미국에서 그 학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반응과 호응을 얻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폭풍 전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모바일 스테이션이 나왔을 때랑은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변이를 포함해 총 10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기술을 확보했고, 네, 그리고 최대 15종의 호흡기 병원체를 동시 검출해내는 기술력 갖췄습니다. 이런 기술을 자동화 PCR 장비에 탑재할 경우 동네 병원 어디에서나 손쉽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독감을 여러 호흡기 질환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대 열리게 되는 거죠. 2030년쯤 연매출 100조 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뭐 시즌 주주분들 가운데서 저처럼 지난번에 주총 때 참석을 해서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천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분들은 그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무엇인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100조 원이라는 금액까지도 제시한 게 아닌가. 거기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조업이나 유통업체에 근무하셨던 분들, 회사에서는 다음 연도 분기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어떤 어느 정도의 이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을 때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물론 이 뉴스만 보면 내년 매출이 아니라 내후년이 아니라 2030년쯤에 연매출 100조다. 이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좀 디테일함은 상당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고 물론 예상대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관건은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26일부터 펼쳐지는 그 학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계 각국의 관련자들이 얼만큼 관심을 보이느냐, 그 관심 속에서 또 얼만큼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이 또 매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젠의 주가가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잘 되면 대박인 거고 그야말로 안 되면 이 가격대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또 고난의 행진이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미국에서 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음 주가 지난 10월 초쯤부터 주가는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어쩌면 뭐 중순쯤부터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움직이기 전까지 희망이 있다면 6만 원대 지금 중반 이후로 6만 원,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요 사이라도 잘 지켜주는 게 또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미국에서 마지막 주요 유행이 될 수 있다고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이 24일 말했습니다. 기존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뚫는 이 변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델타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항상 시장에서는 뭐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만은 그 예상이 많이 빗나가고 있죠. 네. 과연 이게 정점이고 과연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이게 어느 정도 잡힐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백신 접종을 높여야 한다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결과적으로 단번에 잡히진 못하고 감기처럼 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분의 인터뷰 내용 보면 이 겨울에 좀 더 이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측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겨울보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최고점을 찍었죠. 어, 무더운 여름에도 확진자는 전혀 줄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되려 겨울에 더 번지기라도 한다면 어,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관건은 그거 같아요.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이제 높아져만 가고 있고, 이제 전 국민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위드 코로나로 상당히 그 방역이라든가 이 거리두기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와중에 돌파 감염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많이 일어나느냐, 또 그 사이에서 돌파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번에 천정윤 대표가 26일 날 발표하는 그 새로운 기계가 진짜 생각처럼 전 세계 자그마한 병원까지 다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른 회사들은 놀고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더 작게, 더 혁신적으로 분명히 만들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시젠에서는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 된,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또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내고 무엇보다도 천정현 대표가 계속 부르짖고 꿈꿔왔던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성능과 키트가 하루빨리 시장에 나오는 것이 하늘을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아닌 현금 백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작년 8월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시젠의 주가는 지금 6만원대 중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1년 동안 보면 지금 1년 넘게 가장 중요한 다음 주 그리고 10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주말에도 더 발빠른 정보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힘내시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꿈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현실로 CGN 주주분들 고난과 역경을 버텨내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올 남은 3개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사고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